치어리더들이 경기 내내 열심히 응원하더라. 9회까지 응원했는데 미국에선 볼 수 없다. 에너지가 굉장했고 흥미로웠다. 17일 서울 고척 스타디움에서 2024 월드 투어 MLB 서울 시리즈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전 12시에는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오후 7시에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팀 코리아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메이저리거들과 미국 언론과 팬들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치어리더와 함께 외치는 K 응원 문화에 놀라며 흠뻑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고척 동구장이라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더 극적인 광경을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나 기자들이 그라운드에서 관중석을 바라봐도 장관이었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KBO 리그의 응원 문화를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관중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문화이지만, 반면 치어 리더들이 나와 선수 개개인의 응원가에 맞춰 춤을 추고 단체 응원을 유도하는 KBO 리그는 신세계였습니다. 경기장은 국내 네티즌이 오늘 LA 다저스 응원하는 치어리더 라인업이라며 4명의 치어리더가 앉아있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날 가장 기대를 받은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가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서 아쉬움을 지었는데, 오타니를 비롯해 LA 다저스 감독이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저스가 위치한 1루 더그아웃에서 국내 응원단장과 함께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들이 1회부터 9회까지 열띤 응원을 펼쳐준 것입니다. 또한 오타니,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등 핵심 선수들의 경우 개인별 응원가가 흘러나왔는데, 오타니 응원가는 과거 떼창 신드롬을 일으킨 이학조의 삼성 라이온즈 시절의 응원가였습니다. 오타니가 비록 삼진으로 물러나도 응원가를 부르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LA 다저스 기자 더그 맥케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저스 서울 시리즈 공식 댄스팀 보유라는 제목과 함께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서 치어리더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었는데, 미국에 없는 문화이기에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미국 LA 현지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인들은 국제리그에 치어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다저스는 시즌 내내 댄스팀이 필요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 보이고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세요. KBO 경기를 좀 더 지켜보고 실제 환호를 봐야 합니다. MLB가 빙고의 밤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음 비행기 언제야? 저는 1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야구 경기에서 춤과 집회라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것이 있었다면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KBO는 언제든지 MLB를 압도합니다. K 응원 문화는 미국 취재진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응원 문화를 접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고, MLB 네트워크의 존 모르시 기자는 자신의 SNS에 김주원 응원 영상을 업로드하며 한국 야구 경기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소리를 갖고 있다. 김주원 타석 때 응원가를 들어봐라. 후렴구에 그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나온다 라고 신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응원 문화에 놀란 존 모르시 기자는 빈 구장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한국의 응원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키케 에르난데스가 3루로 갔는데 큰 방해는 없었다고 하더라. 에너지가 대단했다. 치어리더를 계속 지켜봤다. 미국엔 없는 거라 흥미로웠다. 신선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 열린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의 스페셜 매치에서도 한국의 응원 문화는 굉장했습니다. 경기 후 실트 감독은 굉장히 재밌었고 분위기가 좋았다.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했는데 팬들이 많은 응원을 보여줬다 라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트 감독은 안에서도 관중의 환호 소리가 들려 굉장했다. 한국은 좀 다르게 야구를 한다. 다른 관점이 있다. 에너지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3루 관중석에서도 진행된 샌디에이고 응원은 K2 위즈 김주일 응원단장이 맡았는데,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젠더 보가츠 등 파드리스 간판 스타들의 응원가를 제작해 다채로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김하성의 경우 모처럼 히어로즈 시절 응원가가 고척 스카이돔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관중들은 날려버려 날려버려 히어로즈 김하성을 외쳤는데, 히어로즈가 아닌 파드리스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에 응원을 맡은 김주일 응원단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황급히 팬들에게 히어로즈라고 하면 안 된다, 파드리스라고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 관중석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날 재밌는 것은 TV로만 보던 KBO의 치어리더와 K 관중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는 미국 ESPN 중계진과 현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성덕을 이룬 것처럼 설레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 내 모든 스포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스포츠의 나라 미국에서 스포츠가 없어지자 스포츠 방송국 ESPN은 뭐라도 해야 했고, 마침 한국의 KBO가 관중 없이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계를 맡은 ESPN 캐스터는 베테랑 칼 레비치였는데, 그는 자기 집에 중계 장치를 설치하고 새벽에 일어나 눈을 비벼가며 중계했습니다. 해설을 맡은 에두아르도 페레즈는 자기 집 차고를 급조해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KBO 리그팀과 선수들에 대한 공부에 매진했고, 경기장에서 직접 중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2주 격리 조치로 한국행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들은 코로나가 끝난 5년 뒤 드디어 방한의 꿈을 이뤘습니다. ESPN이 이 MLB 서울 시리즈 개막전을 생중계하기로 하면서 레비치와 페레즈를 한국에 급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감격해하고 있는데, 유데이 투데이 밤 나이팅게일에 따르면 레비치는 화면으로만 봤던 똑같은 얼굴들과 야구장의 치어리더들을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집에서 야구 경기를 방송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또 우리가 한국에서 게임을 방송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됐다. 정말 특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울에 도착한 ESPN 해설자 페레즈는 4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초현실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MLB 서울 시리즈에 미국 팬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에 없는 치어리더와 응원 문화 말고 또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로 미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정서가 시구를 한 것과 K-POP 4세대 아이돌 에스파와 여자아이들이 개막전 오프닝 무대를 하는 것입니다. K-문화에 흠뻑 빠진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며 큰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일 배우 전정서가 LA 다저스와 키움과의 경기에서 시구를 던졌습니다. 전정서는 파격적인 레깅스 시구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 언론은 섹시한 시구였다 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전정서의 시구를 보는 다저스 선수들을 찍어서 큰 재미를 주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본 미국 팬들은 카메라맨은 자신의 직업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팬이 결혼한 친구들을 약간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크리스 테일러의 아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번 MLB 서울 시리즈 개막전에서 한국식 응원 문화가 미국의 안방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O의 에너지를 받아 김하성, 이정우 등 메이저리거들이 이번 시즌 큰 활약을 하고, 한국에서 시작한 메이저리그 야구도 이번 시즌 대응행을 거둘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벨츠 응원가는 그래미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 내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할 것이다. 지난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의 2024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한국 관중석에서 펼쳐진 놀라운 응원 문화에 미국 유명 기자와 팬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선수마다 달라진 응원가에 파도 타기까지 보통의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K응원이 서울 시리즈에서 펼쳐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익숙치 않아 낯설하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며 신기했습니다. 치어리더들은 매 이닝이 끝날 때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춘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양팀의 공격 차례에선 기존 KBO 리그 응원가에 양팀 선수들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크게 틀었습니다. MLB 네트워크의 존 모르시 기자는 1차전 경기 중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응원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치어 리더들의 춤과 함께 무키 배치 응원가가 힘차게 불려졌는데, 이것은 롯데 윤동희 응원가를 개사한 노래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존 모리시는 이 노래가 그래미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는데, 이에 미국 팬들도 미국에는 이것의 정식 버전이 필요하다. 치어리더는 최고다. 정말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메이저리그 매음하고 있나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타니의 응원가 역시 KBO 리그 팬들에게 익숙한 이학주의 삼성 시절 응원가였습니다. 한때 이학주 워우워워로 진행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점프하면서도 양팔을 쭉 뻗는 동작까지 유행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학주 응원가 멜로디에 이름을 오타니로 바꿔 오타니 워우워워가 울려 퍼졌는데, 익숙한 노래가 오타니 타석에서 나오자 관중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오타니의 응원가는 이학주가 삼성에 있던 시절 사용하던 응원가를 이용했다며 중독성이 있어 한때 야구계에서 노래하고 싶은 응원가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단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오며 가사가 반복되는 게 팬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만들어준 오타니의 응원가는 일본 시절 오타니의 응원가와 비교되었는데 마치 고교 교과 같은 일본의 응원가와 중독성이 있는 과거 이학주 응원가를 개사해 부른 오타니의 응원가는 극단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 J-팝의 귀여운 여자 아이돌의 노래와 에너지 넘치고 세련된 K-팝 아이돌 노래와의 차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LA 다저스 로버츠 감독도 한국 응원 문화에 매료되었다며 경기 후 1루수와 3루수에게는 응원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을 것이다. 내게 이런 응원 문화는 정말 신선했다며 타자가 등장할 때마다 음악을 틀었는데 잘 어울렸다. 한국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문화라고 했던 로버츠 감독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라며 만족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라. 한국에서 야구팬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집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KBO의 응원 문화를 담은 리얼한 영상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야구장에선 장기간의 평온함을 특징으로 하지만 한국의 야구장은 지속적인 감각 과부하 상태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북을 두드리는 응원단과 춤을 추는 치어리더의 응원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며 선수마다 각자 응원가가 따로 있어 신인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스타급 응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경기에 몰입하려면 치어리더의 안내에 따르라 라고 말하며 한국 야구장에 입장하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응원에 참여한다며 패자를 위로하는 것도 한국 야구 팬들의 특징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야구 팬들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 실망하고 경기장을 떠나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야구 팬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며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00년대 초반 한국야구위원회가 새로운 야구팬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적인 응원단을 만들었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이어지는 야구 경기를 지루하게 여길 수 있는 젊은 세대도 흥겨운 분위기에 빠져들어 야구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야구장의 먹거리 문화에도 주목하며 야구장은 한국 길거리 음식들의 뷔페라고 표현했는데 구장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잠실구장은 김치말이국수, 수원은 통닭과 군만두, 고척은 바삭한 크림새우가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야구 팬들이 한국 원정을 왔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20일 생중계된 개막전의 평균 가구 시청률이 24.9%가 나왔는데 순간 최고 시청률은 29.9%였습니다.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서는 1회 공격에는 뉴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 결국 9시 뉴스는 10시 20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서울 시리즈를 보기 위한 상품이 나왔는데 1인당 무려 800만원의 비용이었음에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비싸지만 오타니나 다르비슈 등 일본 선수들을 시차 없는 가까운 옆나라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LA 다저스 팬클럽 중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 원정 경기에 동행해 응원하는 여러 그룹 팬텀 249의 회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표를 구하지 못해 한국의 한 호프집을 전세를 빌려 1차전을 관람했습니다. 21일에는 청와대도 관광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LA 다저스를 현지에서 응원하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샌디에고 현지 팬 크리스 칼릴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았는데 치어리더들의 영상을 바로 앞에서 올리며 한국 야구는 약간 다르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개막전에는 메이저리그의 전설 켄 그리피 주니어와 사바시아, 지미 롤린스가 찾아왔는데 251승 투수 사바시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스파와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찬호와 이날 개막전을 찾은 전설들은 한 장의 사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630 홈런을 치고 명예 전단에 입회한 켄 그리피 주니어도
고척돔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카메라를 들고 사진 취재 영역에 뛰어든 그리피 주니어는 이날도 개막전을 사진 기자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오타니를 비롯한 굉장한 스타들이 총 집합했고,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신기한 서울의 놀라운 응원 환경에서 경기를 해 사진을 찍는 것이 재밌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메이저리그는 물론 전세계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대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미식축구 프로리그 NFL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국제대회 자체가 낯설지 않은 NFL 역시 이번 한국 시리즈가 어떻게 흘러갈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NFL 팬 기반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 4번째로 크며, 현재 NFL이 정기적으로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MLB의 시리즈가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NFL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NFL도 서울에서 개막전 한번 하고 싶다. 이번 주 전세계 야구의 수도는 서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서울.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한국, 그리고 서울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던 서울 시리즈였습니다. 많은 팬들께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 아쉽지만 과분한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 선수단이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개막전 2경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큰 호감을 나타냈던 오타니를 포함한 LA 다저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22일 새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타니는 개막 직전 공개한 부인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였는데,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뒤따라오는 다나카를 연신 뒤돌아보며 챙겼습니다. 다나카가 손에 쥔 한국 과자도 눈에 띄었는데, 해당 과자는 롯데 웰푸드의 꽃갈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타니는 믿고 있던 절친 통역사의 배신으로 상심했지만 프로답게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 치르며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팬들은 프로식을 보여준 오타니도 대단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아내 다나카가 결혼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며 이번 부정을 발견하는 게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다나카가 야무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후 고척돔에서 LA 다저스 부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중에서도 피지컬이 가장 훌륭한 오타니 아내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22일 새벽 김하성과 타티스 주니어, 다르비슈 등을 비롯해 샌디에고 선수들도 출국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안경을 쓴 김하성의 모습은 경기 때와 달리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번 개막전 LA 다저스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무키 베츠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통역사에게 배신을 당한 오타니를 걱정하며 쇼헤이가 괜찮았으면 한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베츠는 이어 서울 시리즈를 끝낸 소감을 묻자 긴 한 주였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경기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 멋졌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무키 베츠는 고척돔에서 올해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무키 베츠는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 골드글러브 6차례, 실버슬러거 6차례를 받은 선수로 이번 개막전 2차전에서 당당히 MVP가 되었는데, 한국 팬들 앞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팬 서비스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한 한국 남자아이를 오라고 하더니 홈런을 친 장갑을 그물 사이로 전달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듯 했는데 이것은 분명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무키 베츠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베츠는 나가는 길에 한 아이를 지목하고 선물을 줬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팬들도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고 무키 아이러브 유를 외쳤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LA 다저스는 공식 데뷔전을 갖는 두 선수가 있었는데 둘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1차전 다저스 첫 선발로 등판해 5이닝을 2피안타 4볼넷 2삼진으로 막은 글래스노우는 내가 등판하지 않은 평가전 때보다 응원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2이닝 교대 때 한국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었다. 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관중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래스노우는 경기 외에도 한국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한국에서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반면 4,311억 원의 사나이, 일본 최고의 투수, 일본의 자랑이라 불린 야마모토는 1이닝 5실점 뒤 강판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무대를 평정했지만 MLB에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투구였는데, 한 언론은 신사 로버츠 감독도 뚜껑 열리게 했다며 모자를 들며 화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류현진에게 빵을 받았는데 환하게 웃던 로버츠 감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류현진이 심하게 그리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때 6이닝에서 무려 안타 10개를 맞았는데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야마모토가 1이닝 5실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때 영상을 다시 찾아본 야구 팬들이 많았는데 국내 팬들은 나도 야마모토 데뷔전 보다가 왔다. 1이닝 5실점. 안타를 10개 맞은 거면 난타당한 건데 저걸 저래 막네. 역시 영원한 국내 원탑. 전설의 시작. 이때가 심장 쫄깃쫄깃 재밌었지 라고 당시로 회상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경기에서 굴욕을 당한 야마모토와 첫 경기에서 전설적인 투구를 보여준 류현진과의 비교였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는 메이저리그 야구 레전드를 비롯해 중계진들과 각계 인사들이 찾았는데 그 중에 KBO 팬들이 가장 주목한 사람은 과거 NC 다이노스에서 외국인 타자로 뛰었던 제비어 스크럭스였습니다. 스크럭스는 선수로 은퇴한 뒤 MLB 네트워크 해설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번 서울 시리즈를 참가한 소감과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팬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MLB 투나잇에서 존 모르시가 스크럭스 인터뷰를 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Amazing week, has been an amazing week here in Seoul. I'm joined by our teammate and NC Dinos legend, Xavier Scruggs. That's his first name here in this ballpark. And Xavier, you have played a lot of games here in Seoul. What can you say about the atmosphere this week? Man, it was special. And you realize that these guys, Padres and the Dodgers, got to realize something that not a lot of people get to see, right? They came over here and played 2 games that meant something. They got to feel the passion that comes within these fans here in this stadium, and it was loud. And I think that's the one thing that they'll go home remembering, the energy here. But not only that, the fans here will go home remembering that they got to see 2 very important games this season, and that's going to stick with them for a lifetime. And some potential future Hall of Famers in this game as well, adding to, I think, why this was such a special week. We heard Harold talk on the show earlier about breaking down why Yoshinobu Yamamoto struggled so much tonight. What did you see? Yeah, I saw he kind of got away from using that cutter early on. That's his go-to pitch. And if he doesn't use that or locate with that,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use other pitches to get guys off balance with. So you saw him go away from it, but then try to get it late. He was nibbling a little bit, trying to get around the zone, but ultimately he's just got to attack. He didn't have his command. We should see him make the adjustments and move forward, moving on the next start.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a guy that they gave a lot of money to. They want to see him proven early and often. X, you spent a lot of time around the batting cage this week talking with players. I want to ask you about the Padres and what we've seen from them this week. Certainly there's no Soto, there's no Snell, there's no Hader, but there is a lot of youthful energy, and Harold touched on this with Jackson Merrill being here. Are there ways in which this Padres team might be better than it was a year ago? Yeah, I think you see with the leadership of Machado and now Fernando Tatis, even Bogarts, those guys have a calmness to them. You can tell just talking to them that there's a different energy this year. There's a different mentality this year. It's not trying to press to prove something. They're not one of the top favorite teams, so you can tell that there's a relaxedness with these guys, and they go out and they showed that today. An explosive offense. We can expect to see that a lot moving forward this season. But Jackson Merrill, you mentioned another exciting young player who's going to fit in and mold in perfectly with this team, especially defensively out there in center field. Mookie Betts basically spent the entire night on base. An extraordinary performance. We should not lose sight of that. Even there was the one moment, where he bobbled the ball momentarily, but still had the presence of mind to pick it up and step on second for the force out. Mookie Betts, what a show did he put on tonight? And that's what he does, right? But I talked to Mookie the day before the first game, and he mentioned that there is a certain energy that he wants to bring to the defensive side that he feels like can transfer to the offense too. He's got a chip on his shoulder, and you put a chip on the shoulder of an MVP caliber player, that's a guy that's gonna prove something. So you see him go out there, he swung the bat extremely well, won himself a car out there, by the way. Hyundai was be given, like, he needs a new car. This guy gonna go get a new car, hitting the first home run here. Really special player. We're gonna see more of it. 한 야구팬은 수십만 원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보여준 두 팀이라면서 전광판의 경기 후 한글로 승리팀을 나타내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수들의 팬서비스, 박진감 넘치는 경기 내용 등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쁨을 선사했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침묵하던 마차도가 2차전에서 3런 홈런을 터뜨렸는데 그는 경기 후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폴라로이드에는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3런 홈런의 추억을 남기려는 듯했습니다. 또한 LA 다저스 미구엘 로하스는 가족들과 함께 경복궁을 관광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번에 ESPN도 서울 시리즈를 취재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기자들이 별마당 도서관을 찾아간 모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별마당 도서관을 마치 신세계에 온 것처럼 놀라워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문화와 유적을 가진 신기하고도 놀라운 곳으로, 무엇보다 야구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미국 팬들은 대부분 서울 시리즈를 보고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팬들은 새벽 시간에 봐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만이 많은 듯한 한 미국 야구 팬이 레딧에 서울 시리즈 재미없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예상과 다른 이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우 즐거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 너무 좋았어요.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 그들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 야구가 얼마나 그리운지 영문 KBO 피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LB 팬을 위해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팬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게임이 160개나 더 있습니다. 26점짜리 게임이 어떻게 즐겁지 않은지,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의 거의 모든 투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